자, 그럼 계속해서 수도권 물폭탄의 원인과 장맛비 전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밤사이 폭우가 많이 왔어요. 예, 시간당 100mm 넘는 곳도 있던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7시 3분에 그러니까 6시에서 7시 사이 이렇게 1시간 동안 경기 파주에는 101mm가 관측됐습니다. 1시간에 101mm의 많은 비가 관측된 건데요. 또 8시 22분에는 경기 의정부 신곡동에서 시간당 103.5mm가 기록됐는데요. 예. 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서울에도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서울 성북구에도 시간당 84mm, 그리고 노원구에도 시간당 76mm 등 서울에도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시간당 70, 100mm 이 정도 폭우면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건가요? 네, 보통 집중호우라고 부르는 게 시간당 30mm 이상입니다. 이때부터는 우산을 써도 옷이 많이 젖고 이 운전할 때 시야 확보도 다소 힘든 수준인데요. 이 시간당 70 그리고 100mm 이상이면 저지대 침수는 물론 거리에도 물이 차올라서 이 자동차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설정해도 운행이 매우 어려운 수준입니다. 운전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앞서 피해 상황 살펴봤는데요. 이 지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피해 정도는 다르는데 예. 네, 시간당 50mm 정도만 돼도 이 2시간 이상 집중되면 이 도심 지역이라고 해도 피해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새벽 수도권 폭우의 원인은 뭐예요? 네, 지난밤 0시부터 예. 오전 8시까지 레이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곳곳에 보라색 그리고 남색의 비구름이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0시부터 예. 아침 9시, 아, 8시까지입니다. 이 곳곳에 보이는 보라색과 남색의 비구름이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호우를 뿌리는 비구름인데요. 네. 이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이 정체전선의 영향까지 동시에 받으면서 이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서울 곳곳에는 남색의 비구름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이라고 하는 작은 저기압이 발달해서 이렇게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뭐 저기압이 발달한다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중규모 저기압이라는 게 뭔가요? 네, 저기압이 밥그릇이라면 이 중규모 저기압은 바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서쪽에서 한반도로 유입되는 저기압은 이 수치 예측 모델이 3일 그리고 일주일 이상의 예측을 할 때도 탐지가 될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중규모 저기압은 이 작게는 수십 킬로미터의 크기로 이 좁은 지역에서 발달하게 되는데요. 예. 이 좁은 지역에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 그리고 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가 섞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지적으로 작은 저기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짧게는 1시간 그리고 몇십 분 만에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 규모는 작지만 수직으로 강하게 발달해서 이 좁은 지역에 강한 비를 쏟을 수 있는데요. 예. 이 작은 저기압의 크기도 바발 크기, 콩알 크기 등 제각각인데다 워낙 규모가 작아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수도권에 오늘 밤 사이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가 동시에 충족되거나 그리고 1시간에 72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면 즉시 각 읍면동에 발송이 되는데요. 네, 그래픽 보시면 오늘 오전 새벽 4시 22분에 파주를 시작으로 9시 20분에는 서울에도 발송이 됐고요.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이 서울과 경기 북부, 동부에 총 22건이 발송됐습니다. 그렇네요. 가평도 있고요. 예. 네. 그럼 지금 비는 얼마나 오는 건가요? 네, 현재 비구름 볼 수 있는 레이더 영상 보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비구름이 이렇게 접경 지역, 그러니까 이 북한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저기압이 이렇게 동쪽으로 빠졌고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다소 북상하면서 이 정체전선을 북한 부근으로 밀어 올린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기도나 충청, 호남 지역에 곳곳에 비구름이 위치해 있으면서 이렇게 국지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안심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 앞서 말씀드린 작은 저기압, 이 중규모 저기압이 변수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이 수증기가 따뜻한 수증기의 그 강한 강도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이 대기 하층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렇게 국지적으로 저기압이 작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기 때문에 오후 그리고 저녁까지는 이 곳곳에 소나기처럼 일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강한 비 수도권에 또 내릴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내릴 것 같습니까? 네, 다시 한번 레이더 영상 보면서 볼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해상에 이 비구름 한 덩이가 보이시죠? 그렇네요. 예. 이게 저기압이 오늘 밤에도 또 한 차례 유입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저기압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번에는 이 북쪽에 있는 정체전선을 이 저기압이 끌어내리게 되는데요. 아. 이 때문에 이 저기압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오늘 밤 사이에 중부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저기압이 또 이렇게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또 한 번 내려오게 되는데요. 예, 예. 이 찬 공기가 정체전선을 압축시키면서 이번에도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걸로 보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럼 네, 오늘 기상청- 새벽과 비교하면 어때요?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지난 밤 사이와 오늘 밤 사이를 비교하기는 완전 어렵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저기압의 속도와 크기 그리고 이후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 이 지난 10일 군산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저기압이 찬 공기에 막혀서 다소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 서해 부근에서 정체하면서 이 수증기를 계속 머금어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시간당 100mm의 비구름이 이 속도가 빨라서 10분만 머물고 지나가면 한 지역에 약 16mm가량 내리는데요. 이게 1시간 내내 머무르게 되면 100mm. 그러니까 이 비구름의 속도가 늦어지면 이렇게 시간당 80, 100mm의 강수량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 오늘 밤에도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밤 사이에도 충분히 시간당 100mm 이상의 이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픽을 보시면요. 네, 아직 그래픽이 나오지 않는데요. 네, 이 세 개의 수치 예측 모델이 모의한 내일 새벽 3시의 상황입니다. 네. 왼쪽부터 킴 모델은 우리나라가 예측한 모델, UM은 영국이 예측한 모델, 그리고 ECMWF는 유럽이 예측한 모델인데요. 이 비구름의 강도는 각각 다 다르긴 하지만 예. 이 세 모델이 모두 비슷하게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다 지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개 모델이 전부 비슷하게 모의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요. 예, 예. 이 모델이 전부 밤사이 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을 중심으로 이 강한 비를 모의하는 만큼 아. 오늘 밤사이 특히 새벽에 호우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최근에 이 시간당 강수량이 100mm 이상의 폭우가 자주 내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그림 보면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이 전국 장마가 시작됐던 6월 예. 29일에 이 상층 기압계입니다. 아. 그리고 오른쪽은 어제의 상층 기압계입니다. 예. 한반도는 여기 있고요. 예. 지금 보이네요. 보시면 네, 한반도 남동 쪽에 이 빨간 선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입니다. 예. 네, 자세히 보시면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6월 29일보다 어제가 이렇게 더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 그러니까 이 수증기가 이 화살표처럼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게 되는데요. 예. 이 고기압 덩어리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수증기가 유입되는 강도 자체가 지금이 훨씬 센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북쪽 찬 공기와의 온도 차가 장마 초기보다 지금이 훨씬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질이 다른 공기가 충돌하면서 이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시간당 100mm의 폭우 자주 내리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자주 내렸는지 수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전국이 장마권에든 지난 29일부터 오늘까지 네, 하루에 1시간에 강수량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나열한 건데요. 보시면 이 시간당 강수량이 100mm가 넘는 적이 꽤 많았습니다.
이 보편적으로 정체전선은 북쪽에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공기가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예. 이번처럼 이렇게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북쪽에 찬 공기가 더 남하한 것도 있고요. 이 최근에는 이미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추가로 더 유입돼서 이 성질이 강한 공기가 서로 강하게 부딪히면서 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장마는 집중호우와 함께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비가 내리는 기간도 길고 집중호우도 내리고요. 네, 맞습니다. 이 그래픽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장마철 강수량인데요. 아직 올여름 장마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 전국 강수량은 평년에 육박하고요. 이 예. 충청과 호남, 영남, 제주는 이미 평년의 강수량을 넘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강수 일수를 보면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평년보다 훨씬 적죠. 예. 그러니까 강수 일수는 적은데 예. 강수량이 더 많다는 건 한 번 내릴 때마다 그렇네요. 강하게 쏟아졌다는 겁니다. 예. 이 최근 기상청에서 100년, 200년에 한 번 내릴 강도의 호우였다라고 한 것 많이 들어보셨을 예, 예. 텐데요. 현재 기온도 그렇고 해수 온도도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앞으로는 계속 한 번 내릴 때 강하게 쏟아지는 일이 점점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강수량도 많았는데 낙뢰도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동안 발생했던 낙뢰 분포도입니다. 이 빨간색이 어제부터 오늘이고 이 각각의 색깔이 6일 동안 하루에 발생한 낙뢰를 의미하는데요. 예, 예. 무척 많습니다. 이 손에 물을 묻히고 얼음을 만지게 되면 이 얼음이 손에 달라붙게 네. 되는데요. 그렇죠. 예. 이 얼음 표면이 건조해서 이 물방울의 수분을 뺏는 겁니다. 예, 예. 이 물방울의 수분이 얼음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이 한쪽은 플러스,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이 전기적인 성향을 띠는데요. 예, 예.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류하면서 빵 터지는 게 번개, 그리고 이게 땅으로 떨어지면 이 벼락이 되는 겁니다. 현재 남쪽으로부터 강하고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는 와중에 이 상층에도 찬 공기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벼락과 번개가 자주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비가 많이 내리면 우리가 산사태 조심해야 되잖아요. 산사태 위험도가 어떻습니까? 네, 산사태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예. 네, 현재 경기 파주와 충남 부여에는 산사태 경보가, 그리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이 충청 곳곳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산사태 위기 경보도 이 수도권과 충청, 강원, 전남, 영남을 중심으로는 경계 단계인데요. 특히 이 실시간 강우를 반영한 이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보면요, 이렇게 경기 북부 곳곳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노란색이 2등급인데요. 이 산사태 위험도 등급은 이 산사태 발생 확률에 따라 5개로 나뉘는데 1등급은 산사태 발생 확률이 70% 이상. 그리고 2등급은 산사태 발생 확률이 50%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나 토사 붕괴, 낙석 피해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주의해야겠는데요. 앞으로 장마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조금 전에도 본 그림인데요. 이 상층 기압계를 보면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한반도 남부지방까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장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북상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덮으면서 이 정체전선을 위로 끌어올려야 종료가 되는데요. 이 기상청의 중기예보를 보면 다음 주까지 수도권과 강원에는 비예보가 들어있는데 이 남부지방은 흐림으로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남하하지 않고 이 남부 쪽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주와 남부는 장마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수축의 변동성도 무척 크기 때문에 다시 남쪽으로 정체전선이 남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 종료를 언급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마 전망까지 들어봤는데 당장 오늘 밤이 걱정입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수 있다는 예보니까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